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 남자 정명섭 정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월간 플래툰 이준규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떡떡떡 놀다가 떡된 문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항상 그 재밌게 네. 멘트를 주시는 그쵸. 우리 문 기자님, 네. 그리고 항상 문 위원장님이라고 불러드리죠. 백마탄 문 위원장님. 네, 예. 네, 그리고 또 밀떡을 항상 또 그 중심을 잡아주시는 네. 우리 이 기자님, 그리고 스타트를 네. 멋지게 끌어내주시는 감사합니다. 우리 네. 정 작가님, 이런 세 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도 하셔야죠. 저요? 네. 저는 그냥 있는 거예요. 또 왜 그러세요? 또 왜 그러겠냐? 아유, 그냥 있는 거예요. 저는. 다들 또 너무나 충분히 있어서 네. 존재만으로 아주 그냥 우리끼리 왜 이럽니까? 예, 우리끼리. 아유. 어깨가 무거워지면서 그러니까 50견이 오신. 그렇군요. 50개 이제 때문이구나. 진짜 올라요. 건강하셔야 돼요. 네. 50견을 저는 이겨내긴 했는데 건강 많이 신경 쓰셔야 돼요. 건강하셔야 됩니다. 이번 시간은 네. 대한민국에서 네. 뭐 무기체계 개발할 때 한국형이란 말. 네. 그렇죠. 한국형. 네. 이게 좋은 말로 쓰일 때도 많은데 좀 사실 이번에는 한국형에 대해서 좀 할 말이 많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주장하시는 우리 문 기자님이 화두를 예.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네, 네.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삐딱선의 아이콘, 지금 또 약간 비스듬하게 비판의 앉아 계시. 아이콘. 네. 예, 또 말투가 꼬이기 시작하죠. 이럴 때는. 저 표정이 있으셔. 그 지금 이제 뭐 한국형이라는 거 솔직히 필요하죠. 자국산 그렇죠. 무기 네. 국산화해야 되고 새로운 시도도 해야 되고 도전도 해야 되고 다 중요합니다. 그건 정말 중요한데 문제는 이게 오버가 됐을 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일명 그래서 밀떡들 사이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국형은 코리안 브라더인가? 코리안 브라더. 한국형. 네, 아, 코리안 브라더. 코리안 브라더. 나 형이야. 한국형이야. 그래 수출한다는데 수출은 될지. 실제로 한국형씨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계시겠죠. 그분께는 죄송합니다. 우리 국회의원님 미리 사죄 말씀드리고 네. 김한국이란 분도 계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형은 아니시니까. 개그맨. 네, 형은 유명하신. 아니시니까. 네. 그 뭐 이게 한국형이라는 게 솔직히 저는 이제 그래요. 이게 꿈과 희망 어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꿈과 희망이 너무 과도했을 때 과도하게 밀었을 때 문제가 생기죠. 2020년입니다. 원더키드는 안 왔죠. 미래형 군인도 없네. 네, 미래형은 2008년도에 떠들었습니다. 심지어는 단계별 미래, 계획도 네. 이야기됐었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까면서 위에서부터 발끝까지 하이바 탁 쓰고 쫄쫄이 쫙 입고 코리안 아이언맨 형이었는데. 아니, 코리안 아이언맨. 그걸 입고 산속을 뛰어다니면 눈에 너무 잘 띈다고요. 아니죠.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그 코리안 검정색 그 졸라맨 쫄쫄이가 카멜레온이라는데? 외부 강화 근력이 뭐 붙어 있고 색이 외골격이 바뀌고. 있고 네. 안에 뭐 공조가 들어 있고 전투 저기, 정보 영상이 그렇죠. 맺히고 거듭 말- 동상 보면 총은 K11이고. 그렇죠. K11이죠. K11의 로켓 휴대용 로켓에 요즘에는 ADD가 한 칸 더 뛰어 올랐죠. 아토 손목 미사일. 손목 미사일. 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상상력의 무대는 저 같은 작가의 몫으로 남겨주세요. 이거 골목상권 침해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 이거 봤어요. 콜 오브 듀티라는 게임에서. 예. 게임에서 장난 콜업. 아니던데요. 예. 네. 콜업에서 네. 봤습니다. 정 작가님 한 발 놓치셨다. 그러게.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런 것들 상상이라는 건 필요하고 뭐 같은 이야기지만 이렇게 돼야 되지만 정작 중요한 건 현실을 바라보고 단계별로 접근해야 될 부분들이 꽤나 많은 부분인데 이걸 너무 못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접근은 마인드는 만들어 놓고 맵을 만들겠지만 현실적으로 이걸 가기 위해서 현재 우리가 필요한 단계들이 뭔가를 보고 우리 군에 필요한 것들을 접근해 들어가는 방식이 한국형이라면 절대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그러지 못한 현실들. 일단은 당장 K11만 보더라도 결국은 작년에 나가게 됐죠. 한국형 한 분 나오셨네요. 네네. 그리고 이거 코리안 브라더 한 분. 한국형 아이언맨이라는 것도 솔직히 따지고 보면 미군의 랜드 워리어나 네, 그렇죠. 이런 개념을 좀 격하게 표현하자면 주워 먹었다. K11도 그러니까 OICW 주워 먹은 거잖아요. 그런데 명품 빡 붙이면서 이건 미국도 못한 거 우리가 했어요. 그쵸. 우리 한국형이에요. 세계 최초로 네. 그동안 개발했다. 그걸 그랬죠. 내세웠죠. 그렇죠. 미국도 근데 실패한 걸 우리는 성공했다. 네. 근데 결국은 미국도 그렇게 안 한 이유는 이제 그 양산 가격의 문제라든가 무게 그리고 화력의 위력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왔고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건 전쟁을 들어갈 때 그 예산이
충분히 안 받쳐주니까 양산을 못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피카티니 레일이라든가 모듈화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 좀 더 장차적으로는 좀 더 뒤에 보자라는 개념으로 바꿔나갔고 실제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실패도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과정에서 실패했고 이게 안 맞지만은 그러면 과감하게 접자라는 부분도 나오는데 우리는 그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무려 12년 동안을 계속 이어왔죠. 미국이라는 나라도 큰 나라도 그에 대한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빼나가는데 그걸 우리는 인지한 걸 이미 뒤에 따라갔으면 빨리 접었을 수 있는데 그걸 끝까지 물고 나왔으니까 이제 뭐 이런 문제에 한국형이 근본적으로 가지는 문제에 바탕하니까 싶습니다. 한국은 항상 그거가 접히면은 피해보는 그 장성들이나 관계자 진급 그렇죠. 막히고 책임져야 되는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되죠. 저는 이제 뭐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해서 이제 저 유심히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번. 근데 이제 코리안 브라더 한국형.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다른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 주신 거는 한국형 뭐 어떤 식으로 다르게 표현을 많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무기 체계가 너무 비현실적인 게 많고 장밋빛이다. 그리고 단계별로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너무 장밋빛이다. 그런 말씀이 주류가 돼요. 사실 나는 사실 한국형이라는 의미 여기에서 우리가 한국형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저는 이제 다른 주제를 갖고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상상하잖아요. 저는 한국 아우로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네. 저는 뭐 지금 흥분 넓습니까 지금? 네,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우리 무기 체계를 흔히 개발하고 나서 한국형 전차, 뭐 한국형 장갑차, 한국형 전투기 이러잖아요. 네. 그 한국형에는 보면 다 작아 일단. 그리고 뭐든지 좀 그러네요. 아, 그런 그렇죠. 네. 우리나라 지형에 맞는 걸 한국형이라고 그러는 건지. 근데 이게 역사도 뭐를 오래됐죠. 한국형이라고 이게 그러는 건지. 한국형 소리 들은 게 벌써 배달의 기술 시절부터 이게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게 좀 M48 그 A5 뭐 이렇게 개조해 놓고서 이게 한국형 전차 굉장히 그때 강조했죠. 나는 한국형이라는 표현 자체에 대한 문제인 줄 알았어요 사실. 근데 이제 조금 포커스가 다르긴 하신데 네. 계속 또 이어주시죠. 이제 뭐 한국형의 문제점도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접근 방법의 문제들도 있고 또 이거는 한국형의 문제가 무기 체계뿐만이 아니죠. 결국은 제도 이 제도를 만들어야 될 미래의 인재들까지 한국형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삐딱하게 변질됐는지 그걸 좀 폭넓게 좀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저는 일단 뭐 무기 체계만 놓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한국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작다 그리고 우리 거다 했던 자부심 뭐 이런 것도 되는데 물론 자부심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 맞게끔 만들었던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지나치게 자부심이 아니라 자만이 되거나 국뽕이 됐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할 건가? 그런 문제들도 좀 보이고요. 국뽕의 단적인 무기 체계를 좀 단적이라 예를 좀 한번 들은다면 일단은 K1, K2 국산 소총 그 당시에 물론 새로운 개념을 적용했고 나름대로 그걸 많은 연구를 해서 만든 소총이면 분명합니다. 근데 지금 그 도입된 지가 거의 한 30년이 훨씬 넘었어요. 근데 외국 총들은 계속 이루어졌죠. 그렇죠. 그러면 이 정작 우리 한국인의 체형에 맞췄다고 해서 한국형 소총인데 과연 이 길이나 개머리판의 길이나 이걸 저병점을 잡았을 때 그 거리가 폭이 한국인 체형에 안 맞거든요. 그럼 개선을 했었어야 되는데 한국형이라면 진짜라면 그리고 피카티니 레일이라든가 이런 걸 다는 거 물론 K2C가 나오고 K2C1이 나오고 많은 개수가 나왔습니다만 굉장히 좀 늦었죠. 상당히 늦었죠. 40년 정도 된. 상당히 늦었죠. 그 하나에 그리고 그 총에 대한 의미 부여를 당시에는 세계 최고였다라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박아요. 물론 과연 나쁘지 않았던 총이었던 건 사실인데 그렇게까지 포장을 해야 될 건가? 결국 그 포장에 의해서 결국은 아무렇지도 않고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은 모습으로 쭉 올라와 버린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수출용은 또 다른 개념으로 또 좋게 만들어서 또 수출하잖아요. 아, 예, 그거 잘 짚으셨는데 K2C1이 지금 이제 보급이 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부 보급이 됐고 이게 K2C1의 스톱 부분을 보면 이게 살짝 늘어날 수 있게끔 길이 조절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상 이게 어느 단계 이상은 필요가 없어요. 한국인 팔 길이 이상 이게 의미가 없는 기능이거든요. 그리고 부착할 수 있는 피카티니 레일에 달 수 있는 조정경이라든가 뭐 PEQ라든가 레이저 표적 지시기 같은 것들을 달았을 때는 좀 더 앞까지 연장이 돼야 간섭이 없이 쓸 수가 있는데 대한민국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한국형과 항시 거론되는 친구 국방규격. 국방규격. 네. 이게 웃긴 게 레일을 그럼 앞으로 좀 더 길게 빼면 되는데 왜 안 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멜빵고리를 빼면 안 되잖아요.
엉뚱한 게 발목을 잡는군요. 그렇죠. 멜빵고리가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핀 형태로 해서 다르게 붙일 수 있기도 하고 네. 솔직히 뭐 총 중간에 단다거나 뭐 미국 예, 같은 여러 가지 경우는 뭐 멜빵 다양한 스윙이나 이런 방법을 것들 중에 다양하게 활용하죠. 직접 쓸 수 있는데 그 멜빵고리를 훼손하면 안 된다는 이유 때문에 가다가만 레일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필리핀제는 이 스톡이나 이런 것들이 더 현실적으로 사격하기 현실적으로 바뀌었어요. 왜? 오히려 필리핀이 우리보다 더 그런 요구 사항이 더 잘 돼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만들었는데. 그 업계 관계자한테 얘기 들어보면 그 필리핀 경찰로 들어갔는데 맞습니다. 예. 그 아주 그냥 그 처음부터 요구 사항들이 디테일했다고 하네요. 네. 사실 그 지금 지적하신 문제들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이게 뭐 어떤 업체의 문제는 절대 아니고 맞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보기에는 그 군 관계자들의 문제고 이게 비단 뭐 개인의 그 개인 화기부터 해가지고 심지어 전투기도 우리는 개조 개량 안 하기로 유명한 국가잖아요. 근데 이게 한국형이냐 이거지. 그렇죠. 개조를 안 개량을 하는 안 것도 해요. 한국형인 것 같아요. 개량형이라고 하면 개량을 할 텐데 한국형이잖아요. 네. 그 한국형이 꼭 뭐 단연 무기만 그렇겠습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저의 편식적인 제 밥그릇인 전력지원 물자들 이거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그렇죠. 한국군 우리 신형 헬멧. 헬멧 문제가 또 아주 네. 헬멧이 뭐 비오 공탄 했을 때 후면 함몰드라든가 이런 것도 문제겠지만 결국은 무게거든요. 야 무겁다 그러니까 또 이제 가볍게 만들어줘. 그런 방어 능력 안 들어오고 이런 식의 논쟁의 싸움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작 한국형이라는 게 뭔지 이게 기본적으로 전투 방어를 하는 목적이 물건이라는 그 개념을 잡아두고 좀 무겁더라도 그에 대한 보완책을 이렇게 잡아 나가야 되는데 한국형 애들이 불편하다 애들이 무거우면 없애야 돼 가거나 아니면 단가 대표적인 게 병막 같은 게 몇 개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몇 가지 있죠. 뭐. 방탄조끼 일단 네. 그 방탄판 뚫리고 안 뚫리고 일단 둘째 치겠습니다. 몰리가 이게 부수 기조를 끼울 수 있는 끈이잖아요. 그렇죠. 보통 외국은 이게 짝수입니다. 좌우 대칭의 무게를 잡기 위해서 균등하게 달기 위해서 대개 짝수로 돼 6개 있는데 정도 할 수 있겠다. 6개나 8개로 돼 있죠. 네. 그런데 대한민국 국방규격은 홀수입니다. 네? 7칸. 왜 7칸이에요? 그건 모르죠. 국방규격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국방형이니까. 네. 한국형이니까. 홀수를 그러니까 좋아하나?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유도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탄력적으로 뭘 네. 운영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기존에 들면- 하나 그 스펙을 하나 딱 정하면은 아까 그 멜빵 교육이기도 했었지만 그건 절대로 깨서는 안 되는 걸로 해놓고 신성불가. 시대가 바뀌어도 그런 거 유연성을 갖지 못한다는 게 한국군 장비나 이 군납 관련의 문제죠. 그 도입 사업이나 개량 사업이나 또는 그 개발 사업도 일정한 예산을 책정하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그 개발하다 보면 이게 잘못 생각했고 좀 더 여기 그렇죠. 뭐가 더 네. 들어가야 된다 해서 예산이 좀 더 들어가야 된다. 맞습니다. 근데 절대 못해요. 그렇게 오히려 그렇게 되면 또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 나오고 데드카피가 되는 네. 게 또 이거하고 비슷한 게 애매해지기 전투조끼. 때문이죠. 우리 그 몰리형으로 된 일명 그 미군 FLC를 우리가 이제 비하해서 KFLC라고 부르는데 네. 그 전투조끼마저도 뒷판이 보면 이렇게 끈이 힘이 없어요. 그게 축 처지죠 대부분들이 애들이 보면 뭔가 덜렁덜렁거리고 입고 다니는데 네. 이게 원 디자인은 안 그랬답니다. 원 디자인이 뒷판을 잡아주게끔 부속기제가 붙어 있었대요. 아. 근데 이게 단가 올라간다 그걸 떼라 그랬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래도 더 웃긴 건 업체는 한 발짝 더 나갔다는 겁니다. 미군이 이제 더 이상 이 1세대 FLC 장비를 안 쓰니 안 쓰죠. 네. 체스트 리그 형태로 미군이 보급하는 대로 바로 따라가자 단계를. 근데 군에서 요구하는 형상은 꼭 그걸 하라고 한 건 아니지만 그 형상을 강조한 거죠. 그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관련돼서 하는 뭐 이제 각 군의 전력 지원단이라든가 네. 이런 데서 이제 주로 사업을 이제 뭐 전력 지원 물자는 각 군의 전력 지원단이 합니다. 지원단은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형 씨요. 코리안 버더. 코리안 브라더스가 예. 들어가는군요. 아니 좋게 말해서 보수적이지 그냥 그러니까 말하면 한국군은- 융통성이 없네요, 네. 그냥. 자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간 게 최근래에 지금은 이제 장군님들 안 입고 다니세요. 제가 하도 난리쳐가지고 그 우리 하강한 패턴 문제 있다면서 한국적인 무늬 만들겠다고 작년부터 해서 국군의 날 행사 때부터 호랑이 무늬니 그다음에 뭐 태극 무늬니 한 이런 세 거- 가지를 제시했죠. 예, 한 원래 뭐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오픈을 할게요. 총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지금 현 총장님이 되게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 전 총장님이 이거를 멀티캠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개념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용도한 지역에서 어느 정도 적절 위장성을 내는 옷으로 바뀌어야지 이걸로만 가면 안 되겠다. 그 뭐
문제 의식에 대해서는 저도 나쁘게는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 멀티캠 패턴이 대부분 갖고 있는 나라는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별 차이가 안 납니다. MTP라든지 멀티캠이든지 유사 패턴들이 대부분 비슷한데 여기 한국형이 들어가요. 한국형이라는 단어를 항상 쓰죠. 네, 근데 정작 이게 멀티터레인이라는 패턴 자체가 어느 지역을 가도 비슷한 위장 효과를 내는데 한국형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거를 호랑이라는 이름을 집어넣던가 조약돌이다 태극이다라고 들어가는 게 과연 적합한 건지 이건 위장의 생존성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결국 되니까 모 대학에서 연구했습니다. 대충 이 문제가 뭐냐면 급조로 맞는 거예요. 한국형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나마 소재가 신소재가 되고 그 소재에 이 염색이 제대로 착상이 되고 하려면 안 변하고 붙는지 그리고 야투경이나 이런 거에서 위장 효과가 나는지 이런 걸 다 봐야 되는데 원 원단에다 그걸 해버리니까 결국은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군에서 그 민간 전문가들을 많이 활용하는 그렇죠. 네. 해야 되는데 아직도 닫혀 있어요. 거기다 이제 그 뭐라고 하지 무기 체계를 개량하거나 이렇게 뭐 얘기대로 무기 체계를 개발했는데 실패하면은 이제 줄줄이 문책당하니까 무조건 성공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했던 그 프로그램에서 많이 바뀌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럼 왜 이렇게 바뀌었냐라고 또 지적을 받고 문책을 당하고 하니까 이 경 융통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거 알았으면은 잽싸게 바꾸고 미국식으로. 그게 미군 좋아하면서 미군이 하는 것도 또 다 따라하지도 못해요 또. 아니, 그리고 이제 이게 전장 환경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뭐 전차 자체를 바꾸는 건 좀 어렵다고는 하지만 뭐 소총으로 치면 얘기한 대로 피카틴 레일에 이제 그 레일을 만들어서 각종 이제 장비들을 부착하는 걸로 이제 따라잡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완고할 정도로 사실 거부를 하는 것 같아요. 특전사 나이프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선도를 하는 것까지는 어렵다 그래도 우리 미군이라는 좋은 반면교사가 있으면 사실 따라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필요한 부분 안 따라하고 뭐 베레모 같이 좀 이상한 부분만 따라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보기에는. 한국군이 베레모를 채용하게 된 것도 미군이 그렇죠. 베레모를 쓰기 시작하니까 바뀌었다라고밖에는 볼 우리 수가 같이 없습니다. 머리 큰 정작 걔들은 사람들은 또 폐지했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것 따라서 한국도 지금 폐지하지 않습니까? 베레모는 전투보다 시착용으로. 얼굴이 작은 사람이나 어울려요. 왜 정예보도 우리가- 있잖아요. 정예복. 정복과 예복을 합쳐버린 개념. 미군은 근데 다시 돌아갔죠. 네, 다시 정복 나오고 하니까 네, 이제 맞습니다. 또 참 그래서 저는 애매해지고 사실 있습니다. 이 주제의 뭐 결론다운 결론을 저 나름대로는 어떻게 내렸냐면 이제는 한국형이라는 말 좀 자제하자는 그럼 얘기예요. 한류형이라고 할까요? 아니 한류형. 아니 네. 한국형 하면 일단 떠오르는 게 그전에 동생인가요? 이상하게 써와가지고 항상 무기 체계가 좀 성능이 그 떨어지는. 동급 무기 체계에서 좀 떨어지거나 네. 또는 뭐 맞아. 작거나 데드- 이런 완전히 데드 카피 해버리거나, 이미지예요. 아 근데 지금은 다르잖아요. 지금 우리가 개발한 무기 체계를 세계 시장에 수출도 하잖아요. 그죠. 폴란드에 800대나 팔고 탱크는. K2 흑표를 팔거나 뭐 네. FA50을 팔거나 해야 되는데 이걸 한국형이라고 붙여서야 되겠어요. 그렇죠. 아니, 작게 만들고 이상한 음. 걸 해가지고는 약간 힘들죠. 식품 같지 않아요? 해외 나가는 신라면에는 건더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아, 우리나라는 그러네요. 조금 들어 있고. 조금 들어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는 뭔가 야박한 게 그게 한국형인 것 이게- 같아요. 이게 수출형이 더 좋은. 제가 네. 한국형은 마지막에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게 뭐냐면 그 인재를 양성하는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는 게 이게 사람이 바뀌면 결국 바뀔 거 아닙니까? 한국형 탈피오더라는 걸 만들었어요. 과학기술자관이라고 해서 엄청 언론들에서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얘 문제 많아요. 왜냐? 얘들 장학금 받습니다. 학사장교나 ROTC도 장학금 받아요. 의무 기간을 더 플러스합니다. 받은 기간을 3년하고 끝입니다. 야전 교육도 짧아요. 장교 양성 과정 짧고 야전도 안 나갑니다. 그러면 ADD 갑니다. 근데 ADD에 석박사들 가득하죠. 학부생이 와서 뭔 연구를 할까요? 그렇네. 근데 원래 이스라엘의 ADD는 이스라엘의 탈피오는 다르거든요. 문과와 공대의 융합 교육을 받고 걔들이 대학원 과정을 받은 다음에 야전을 내보내서 야, 네 야전에서 네가 배운 거 써먹어가지고 만들어 갖고 와봐. 그게 채택되면 만들고 안 되면 네 아이디어 갖고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실전 신뢰가- 배치된 사람이 실무적으로 뭐가 아 필요한지 그렇죠. 실내로 군에서는 채택이 안 됐지만 그 아이디어가 살려진 게 뭐냐면 그렇죠. 그 도심 지역에 생체 인식을 할 수 있냐 없냐, 사람이 있느냐 동물이 있냐 뭘 있냐를 보기 위한 대형 장막이라는 아이디어가 나왔었어요. 근데 실전에서 그 큰 걸 어떻게 끌고 다니냐 이걸 못해. 접했는데 그게 나스닥에 상장되는 산업안전용품으로 바뀌었거든요. 왜냐? 소방 안전에서 쓸모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되는데 단순하게 과학기술 자원을 군대에 갈아 넣으면 얘는 탈피오트가 돼요. 참 다방면에서 지금
우리 문 기자님이 그 여러 가지 말씀 좋은 한국형 말씀 씨가 고생이 많으시네요. 주셨는데 저는 일단 한국형이라는 말은 이제 쓰지 말자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요즘에 문제가 되는 군 패딩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그것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 또 얘기를 한국형 해주시- 군패딩이 예. 나와서 아, 예. 한국인 군패딩이 나오고 있죠, 지금. 요즘에 핫 이슈잖아요. 육군에서 이게 원래는 뭐 앞에 도입 과정은 잘라버리겠습니다. 어쨌든 패딩이 나왔고 그 패딩이 나오기 전에 원래 소프트 셀이라는 게 있었어요. 합병 부대에게. 그래서 이걸 앞으로 육군에 보급하겠다 그랬는데 예산 때문에 잘려버렸고. 그런데 결국은 이게 잘려버리니까 동계 패딩에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량 패딩이라는 요싼 물건이 나옵니다. 경량 패딩. 이게 근데 지금 정확하게 규격은 뭐 완전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보면은 발투수 안에는 충진제. 그러면 땀이 수분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그래서 미군들은 안에 블리스 자켓 같이 수분을 빨리 흡수해주고 흡한 속건으로 되고 그 위에 바람을 막아주고 이런 것들을 가는데 솔직히 실제로 그런 미군 장비에서는 그렇게 털 같은 걸 넣는 복장은 없죠 현재.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죠. 네. 참 여기서 잠시 네. 뭐 한국형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우울해지는 얘기밖에 네, 없어서 한국형이란 단어를 붙여서 좀 성공했던 K9. 같은 생각. 그거는 K 한국형일 때는 한국형 자주포라고 얘기를 많이 홍보는 안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러니까 해야 될 걸 안 하고 정말 한국형이라고 하면서 저 홍보를 했던 게 딱 들어맞는 한국형이면 작고 네. 뭐 우리 지형에 맞고 그래가지고 뭐 화력도 조금 줄이고 해서 했던 게 주력 전차 중에 K1인 것 같아요. K1 전차. K1을 한국형 많이 했어요. 그 에이브럼스에 비례해서 에이브럼스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그거보다 줄인 형태죠. 작고 뭐 이러니까 한국형이라는 표현을 그때 많이 썼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앞으로 한국형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는 거고 그러나 어찌됐든 그 K1은 우리 이 지형에 맞는 편이다라는 거죠. 네, 그건 확실합니다. 예, 네. 뭐 우리 그 한반도 지형은 저 강이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도하를 할 때도 아무래도 그 전차 무게도 좀 줄었고 감안해야죠. 네. 그러니까 M1 정도 사이즈였으면 좀 버거운 부분이 있죠. 아우 그 버거운 부분 많죠.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 뭐 K1은 거기에 적응은 잘했다. 네. 저는 이런 데서는 한국형이라는 표현을 붙이되 이제 다른 무기 체계에는 제발 아무거나 그냥 다 한국형이라고 붙여가지고 하면서 코리안을 좀 네. 더럽히지 말았으면 하는 코리안 맞아요. 브라더스 좀 잠시 좀 쉬게 좀 해드리고. 네, 네. 쉬어야 됩니다. 형제는 네. 용감했죠. 네. 그래서 뭐 비슷한 의견이신 것 같네.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이제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군에 대한 존경심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데 군에 대한 존경심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거라고 봐요. 손에 들고 있는 무기가 너무 형편없거든요. 다른 뭐 옷이라든지 뭐 음식이라든지 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겪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뭔가 만들었다고 했을 때 약간 부정적인 게밖에 없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또 기사에도 약간 그런 식의 뉘앙스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잖아요. 예를 들어 뭐 K11이라든지 아니면 수리온 헬기가 이제 추락했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을 보게 되면서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냥 무기체계 K를 붙이는 건 전 상관이 없는데 뭐 한국형이니 해서 이렇게 너무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건 좀 지양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설레발 떠는 건 뭐 어디서나 다 피하는 게 좋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의견 내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군대에서 먹는 것들 있잖아요. 네. 우리 식사. 음. 여기에 대한 또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다음에 좋겠어요. 그럼 몇 개 주문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해볼까요? 어우 좋네요. 네. 식사. 왜냐면 다음에 한번 식사 한번 먹으면서. 다루시죠. 네, 군대 먹거리로. 가면은 약간 콜레라 걸리면 꼭 이렇게 돼지고기 많이 나온다는 네. 이런 속설이 있고 그 그렇죠. 뭐 조류독감 갑자기 뭐 걸리면은, 조류성 예. 뭐 하면은 닭이 예, 그렇죠. 네. 그러면 참치새끼, 이왕할 거 닭튀김. 에피소드 초반에 좀 하시죠. 어우. 후반 되면 배고파져. 아니면 우리 이거 해놓고 군대 먹방 먹으면서 얘기하면 기대하겠습니다. 어때요? 우리도 먹방 전투식량 하면서 먹으면서. 건빵 까고 네, 마스터 네. 까고 전투식량. 맞다. 군대리 한번 돌리나요 여기서? 아니 이게 진짜 한국형처럼 좀 이렇게 이 계획은 거창하네. 이게 어떻게 갈지 모르겠다. 이거. 자 이번 시간 저 일명 코리안 브라더 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뭐 거론하고 얘기하는 방송 내지는 글들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문 기자님이 짚어주셨습니다. 제대로 네, 했고 네. 저는 좀 방향을 달리 생각했었는데 원래 그렇게 해서 문 기자님이 열심히 고발을 하면 나는 이제 그래도 좋은 게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완전히 방향이 바뀌어서 그렇긴 합니다만은 오늘 너무도 중요한 얘기였죠. 청취자분들한테는 또 와닿는 얘기일 것 와닿는 같습니다. 얘기고 중요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우리 정 작가님, 이 기자님 다 같은 생각이셨고 우리 넷이 모두 다 같은 생각이에요. 우리 제발 이제 바꿉시다. 고마합시다. 네. 국뽕주의. 네. 네, 입에 쓴 말은 그렇죠. 사실 굉장히 달콤한 네. 또 의미 있는 어떤 발전된 예. 그런 목표에 다다르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네. 이것을 우리 문 기자님께서 얘기해 주셨으니까 그렇죠. 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국방부 관계자 여러분들, 또 국방품질원에서 연구하시는 분들, 또 그밖에 ADD에서 연구하시는 분들 모두 다 좀 유념해 주시고, 물론 열심히 일하시고 그럼요. 그러시지만은 우리의 쓴소리가 많은 도움이 되기를 자주 바라고요. 국방의 밑거름이 되도록. 저는 저희들은 그런 의미에서 쓴소리도 하고 맞습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쓴소리는 계속할 거고요.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럴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멜